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구입해서 예고해드렸던 시계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60년대 중국 공군 시계를 복각한 1963 파일럿 워치의 유사 모델이죠. 시계 소개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게 있네요. 제 채널이 저가 제품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중국산 시계들을 많이 구입하고 소개하게 되었는데, 시계와 관련한 부분 이외에는 어떤 국가관이나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시계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주관적인 평가만 할 뿐이죠. 그리고 중국산 시계라고 하면 쓰레기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합니다. 중국 무브나 시계 자체에 안 좋은 경험을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험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은 정보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상은 분명 호불호가 확실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중국 제조의 시계가 아니라 중국의 시계 역사가 같이 소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몇 달 전부터 중국 시계 산업의 역사라는 주제로 글을 써놓고서 영상 제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시계를 소개하면서 약간의 썰을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중국 시계의 역사를 가볍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5년에 중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시계는 스위스 시계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죠. 초기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상하이, 베이징, 텐진, 광저우, 리아오닝, 지린, 난징 등에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는 매뉴팩처들이 수입 공구를 사용해서 외국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무브먼트를 제작을 했고 시계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61년 중국 정부가 공군용 시계 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이를 304 프로젝트라고 불렀죠. 스위스 비너스 워치 컴퍼니의 175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텐진 팩토리에서 제조를 담당하게 되었고, 중국 최초의 자체 생산 크로노그래프 워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 와인딩 크로노 무브먼트의 명칭은 ST3으로 불리게 되었고, 후에 ST19 무브먼트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92년부터 텐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브먼트 생산 업체 중에 하나인 텐진 시걸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하는데, 여기서 개발한 ST19 무브먼트는 오늘 소개하는 모델인 1963 파일럿 워치의 복각판에 사용이 되고 있죠. 중국 공군용으로 개발한 ST3의 개량 형태의 스위스의 비너스 175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성능은 21,600 진동수에 레퍼런스에 따라서 19에서 21석, 36시간에서 50시간 범위의 파워 리저브를 지니고 있고, 1호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40초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무브먼트부터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시계가 역사성을 지닌 복각 모델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시걸 정품의 유사 모델로 보는 게 맞죠. 현재 텐진 시걸사는 동일한 모델을 400달러 넘게 판매하고 있으며 시걸 팩토리에서 승인한 정품임을 공지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사 제조의 150달러짜리 모델들을 카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초기 군용으로 개발된 모델이 프로토타입의 소량 생산이라서 그런지 오늘날 다양한 버전으로 복제되어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카피에 카피를 거듭하는 중국 산업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시걸사의 정품 말고 150달러짜리 유사 모델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한데, 똑같은 사양에 헤리티지만 빼고서 300달러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짜로만 치부하기도 좀 애매한 게, 무브먼트는 시걸사의 ST19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디자인과 사양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사양의 시계를 50만원 가까이 지불하고 사기에는 좀 비싸게 느껴지고, 그 가격대에서 좋은 대안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통성을 따진다면 시걸사의 제품을 사는 게 맞죠. 시계 애호가들이 비율 앤 플리거를 고려를 할 때 원조 5개 회사의 제품을 찾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산 제품의 브랜드는 시코스이며 알리에서 150달러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38mm와 40mm 사이즈, 밴드 구성과 야광 기능에 따라서 총 6가지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네요. 제가 이걸 광군제 세일 때 130달러 정도에 구입을 했었죠. 시걸사의 정품이 38mm 단일 품목에 아크릴 글라스, 후면 케이스가 솔리드로 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빈티지한 느낌은 정품이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하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38mm의 사이즈의 그린 색상의 나토 밴드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시계의 사양부터 살펴보죠. 이 시계의 케이스는 유광의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38mm, 러그트러그는 47mm, 두께는 13.5mm입니다. 밴드는 패브릭 나토 밴드이며 폭은 18mm이죠.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의 무브먼트는 시걸사의 ST1901 수동 무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50m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징으로는 투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서브 다이얼이 눈에 띄는 디자인이네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계에 있는 그대로의 느낌은 빈티지하면서 이국적입니다. 다이얼에 한자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중국스러운 분위기는 피할 수 없어 보이죠. 요즘 시계답지 않게 예스러운 느낌이 강한 제품입니다. 케이스는 유광의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38mm의 사이즈가 꽤 앙증맞게 느껴지네요. 제 생각엔 40mm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라스가 도명 사파이어 글라스로 시계의 곡선이 강조되고 있으며 테스터로 측정을 해도 사파이어로 판정이 되고 있죠. 타 업체나 정품은 아크릴 글라스 모델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약간 볼록 튀어나온 구조의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리는 베이지 컬러를 하고 있고 펄감이 느껴집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초단위 눈금이 있으며 분표기가 작게 들어가 있죠. 그 안쪽으로는 짝수는 아라빅, 홀수는 긴 화살 표시의 골드 인덱스가 위치합니다. 크로노그래프가 걸쳐지는 3시와 9시는 인덱스가 제외되어 있네요. 다이얼 상단에는 중국을 상징하는 레드스타 심벌이 있으며 그 아래 21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중국 천진이라는 지명이 쓰여져 있죠. 두 개의 서브 다이얼이 좌우 대칭으로 들어간 투 카운터 형태이며 좌측은 초를 나타내는 세컨드 핸즈, 우측은 크로노그래프의 분을 가리키는 서브 다이얼이죠. 그리고 센터에는 시분 핸즈와 크로노 초침이 눈에 띕니다. 핸즈 컬러는 크로노 초침이 레드, 나머지는 블루 컬러이며 야광 기능은 없죠. 시계의 측면을 살펴보면 13.5mm로 적당한 두께감을 보입니다. 아마도 도명 아크릴 글라스 모델은 더 두껍게 측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용두를 중심으로 상하로 크로노 푸셔가 존재하며 용두보다 푸셔가 상대적으로 더 튀어나온 형태이죠. 다음으로 작동을 시켜보죠. 일단 용두는 푸시풀 방식으로 뽑으면 시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데이트 캘린더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한 작동 구조이죠. 핵 기능이 없는 수동 무브라서 초침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를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되는데 수동 감기가 가능하죠. 다음으로 상단 푸셔를 누르면 센터에 빨간 크로노 세컨즈 핸즈가 작동을 하고 이 핸즈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측 서브 다이얼의 눈금이 한 칸씩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상단 푸셔를 한 번 더 누르면 크로노가 멈추며 하단 푸셔를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그럼 밴드를 살펴보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올리브 그린 컬러의 나토 밴드는 시계의 디자인과 좋은 매치를 보여줍니다. 밀리터리 워치의 느낌도 살릴 수 있죠. 품질은 흔히 볼 수 있는 직물 나토 밴드이며 시계의 크기에 비해서 밴드가 다소 길게 나온 듯 합니다. 이 시계는 밴드의 느낌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서 줄질하기가 좋아 보이네요. 가죽 밴드로 교체를 해봤는데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잘 매치되고 좀 단정한 크로노그래프 시계로 보입니다. 단 아쉬운 점은 러그 쪽의 스프링바가 케이스와의 간격이 좀 넓은 감이 있어서 가죽 밴드 장착 시에 벙벙한 느낌이 드네요. 기본 사양이 마치 나토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후면입니다. 후면은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스크류백 케이스이며 한자 표기와 모델명이 적혀있죠. 시걸사의 ST1901 수동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21석에 21,600 진동수,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1호차는 플러스 17초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시걸 무브가 저평가되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점과 스위스나 일본 무브의 카피에서 기반을 했다는 부분에서 까이고 있죠. 품질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은 안 하지만 이 시걸 무브보다도 못한 중국산 저가 무브먼트들을 접해보면 시걸 무브가 나쁘다는 느낌은 절대 안 들죠. 시걸이 중국 시계와
무브먼트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고 고성능 제품에 이르기까지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에도 이런 무브먼트 매뉴팩처가 역사를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봤습니다. 38mm의 사이즈라서 많은 분들의 손목에 알맞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놓고 보니까 40mm였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사이즈부터 컬러 디자인까지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리고 있고 밀리터리부터 드레스 스타일까지 소화가 가능해 보이죠. 시계가 중국색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은 부담없이 착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계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은 저는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양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사파이어 글라스, 정교한 시걸사의 수동 무브가 장착되어 있던 점은 장점으로 꼽을만 합니다. 전체적인 품질도 우수한 편이죠. 근데 제가 평가에 대해서 꽤 고민을 해봤는데 이 시계가 남에게 사라고 추천할 만큼 매력적이다라고는 판단이 안 드네요. 국내보다는 해외 시계 매니아들이 더 선호하고 있고 판매량도 높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취향을 타죠. 빈티지와 이국적인 느낌을 동시에 지닌 시계이다 보니까 대중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카운터 크로노그래프에 동일한 시걸 ST19 수동 무브가 장착된 시계를 찾는다면은 조금 더 현대적인 감성이 들어간 피에르 폴린이나 메르쿠어 포드, 서제스 같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돈을 더 지불해야겠지만요.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